오늘은 밥 한 알 살림으로부터 온 생명을 살립니다 라는 생각으로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천하고 있는 한살림 경기동부 이병시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알긴 아는데 아마 시민들은 지금 급하게 오시느라고 시간에 맞춰서 또 다른 데 일정이 갔다 오시느라고 급하게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알지만 시민들 중에는 한살림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한살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85년도 정도에 농약 사고가 나서 한 100명, 150명 가까이 농부들이 농약을 치다가 죽음에 이르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1986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살림을 만들면서 유정란하고 쌀로부터 한살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살리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물음으로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2018년까지 30년이 넘었죠. 그렇게 달려오고 있어서 저희 한살림은 이렇게 운동적으로 또 활동하면서도 또 매장이라는 사업체를 또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곳이긴 하지만 결사체이면서 사업체를 갖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23개의 지역 한살림이 있고요. 65만 정도의 조합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에는 몇 분 정도? 예. 여기가 경기 동부로 묶여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주 이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굉장히 확장된 것 같아요. 예, 2002년도부터 해서 네네. 여주 이천으로 시작한 게 이제 광주 양평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또 지나서 지평, 그다음에 이제 퇴촌까지 우리가 매장을 두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주, 이천, 광주라고 얘기하니까 양평이 엄청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동부라고 2015년에 통칭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주, 이천, 광주, 양평, 지평, 퇴촌까지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있게 되고요. 전체는 한 13,000 정도 조합원 갖고 있고, 여주는 1,400명 정도의 조합원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진 거죠? 커진 거죠. 처음에는 몇 분 정도 시작하셨어요? 예, 처음에는 몇 분 안 되시죠. 100명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인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실제로는 한살림이 어떤 노력으로 이까지 왔다기보다는 어떤 사회가 굉장히 이제 오염되고 아이들이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떤 첨가물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건강이 공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런 건강을 지킨다는 구호를 외치는 우리 한살림이 더 많이 인기가 있어지고, 어떤 특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반응, 사회적인 어떤 결과, 그거로서 많이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한살림이 좋기는 한데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농산물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바깥에가 이제 만약에 굉장히 비싸면 저희가 싼 경우가 있고요. 저희는 물건값을 결정할 때 농부의 땀, 그다음에 들어가는 재료, 그렇게 해서 가격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공급과 수요라는 그런 것들의 규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반면, 저희는 한번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급의 과잉으로 인해서 물건값이 폭락을 한다든가, 또 너무 공급이 줄어들어서 또 물건값이 너무 오른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이 늘 농부의 땀과 재료값을, 그렇게 원재재 값을 구성하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없고요. 또 가끔 그래서 시중보다 싼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수율이 보통 이렇게 관행으로 짓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또 소출도 좀 적고요. 그래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양적으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의 것이지만 질적으로 좋은 것을 먹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가격이 그렇게 또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배추가 지난달인가요? 예. 지난달부터 해서 아마 굉장히 비쌌고, 식당에서 배추를 안 내오고 좀 다른 야채를 뭐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때는 한살림이 좀 쌌었나요, 그러면? 그렇죠. 한살림은 싸다기보다는 늘 그 가격이니까요. 같은 가격이니까. 예, 같은 가격이니까 밖이 비싸다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싸게 느껴지겠죠. 일부이긴 한데, 몇몇 생협에서의 어떤 물품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뭐 이렇게 관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한살림에서도 예전에 보면은 한두 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농약 검사라든가 방사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오는 후쿠시마가 지금 7주기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5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어요. 이제 한살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애호박 같은 데서 엔터설판이라는 이제 농약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벌써 이제 판매 금지가 된 지가 10년도 넘고 한데 실제로 토양에 그것이 들어가면 반감기가 20년이 넘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토양에 어떤 시료를 뜨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정말 너무 건강하고 땅도 살아있고 자연도 살아있는 것들을 추구하지만 현재 그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토양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사고들이 있고요. 또 비산이라고 해서 우리는 뿌리지 않지만 주변이 관행농을 함으로써 유격을 40m 이렇게 준다고 해도 그 유격을 둬도 관계없이 날라와서 또 우리의 농산물에서 검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정을 본다면 어느 과정에서도 그 농산물의 농약이라든가 기타 위험한 부분들을 제거하거나 생기지 않게 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우리 개인의 한 어떤 부분의 노력만으로는 이제 그 자연이 너무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 노력만으로 나만 좀 좋은 걸 먹겠다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자연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살림 관련돼서 여쭤보면 친환경 농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약을 뿌리면 이제 금방 잡초도 죽고 또 일하시기 편하신데 굉장히 그 품이 많이 드는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일도 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어렵다, 작업이 힘들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상품성도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물건이 그러니까 그 농산물의 그 표면이 뭐 좀 약간 뭐 이렇게 이상하다든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마트에서 나오는 물건이 아닌 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한살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과 소비가 하나다, 생소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농산물의 것들을 약정으로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 소비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조금 못나고 좀 제품이 안 돼도 이 소비자들이 책임적으로 그것들을 생산자님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책임 소비를 하는 그런 관계로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과정이 어떻게 자랐고 또 어떤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품이 조금 못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알아서 또 소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일종의 책임 소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산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농산물까지도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량화하고 효율적인 어떤 것들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생산물이거든요. 생명이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농산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책임지지 않으면 농업은 그냥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냥 제품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농산물의 어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그 자연과 어떤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살림을 통해서 정말 자연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좀 공적으로 해석하고 함께 가져가고 함께 그런 책임과 그런 부분을 나눠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살림의 그 좋은 뜻에 동의하고 만약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이라고 하나요? 예,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저희가 이제 입회비라고 해서 3,000원을 내고요. 그 3,000원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3만 원의 출자금. 껌값입니다. 예, 3만 원의 출자금을 내시면 그것은 언제나 회원을 탈퇴하면 돌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다른 생협 같은 데는 많은 부분들이 1년에 한 번 받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회비들을 뭐 간헐적으로 막 받는데 저희는 한 번 3만 원을 내면 어느 지역에서든지 똑같이 조합원으로서 자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여쭤보겠습니다. 가까운 분이 예, 여주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예. 누구시죠? 예, 여주시장 이양진이고 저의 남구님 되십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예, 제가 2학년 때 그 면목동이라는 성당에서 야학을 했었는데 그 야학을 같이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시장님보다 연상이시죠? 예, 1살 연상입니다. 시장님 84학번이고 저 83학번입니다. 그러면 연애는 어떻게? 뭐 몰래? 예, 몰래 했고 연애를 한 6년 정도 예, 하고 결혼했고요. 그 당시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들 거치면서 저희가 학교에서 사실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많이 이제 저항하면서 밖으로 나가던 시대예요. 그래서 서로 좀 그 동료애로도 좀 바라보고 동지적으로도 좀 바라보고 남녀간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로맨스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그 좀 동반자적인 동지적인 그런 애정과 그런 관심이 있었던 시대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예, 색다른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선배들이 그 연애도 못하게 하지 않았나요? 저희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새가 사실은 없었죠. 예. 뭐 이 말씀을 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슬하에 예, 자녀가 없으세요. 그래서 좀 외롭지 않으신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임신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여러 번 해서 이제 좀 잘못되긴 했는데 어쨌든 주변에 이제 저희 조카들도 있고요. 제가 또 아이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아이들하고 좀 같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그 아이들을 안 낳아서 그런지 아직은 좀 이렇게 장난 좀 치면서 좀 정겹게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많고 그래서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예, 뭐 크게 힘든 일은 없었고요. 저희가 뭐 학교 때 뭐 우리가 야학도 하고 학생운동도 하고 또 뭐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뭐 이런 삶들의 연속이었는데 사실 어떤 그 뭐 진리라든가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을 바꿔서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그때 맡은 역할과 모양은 달랐지만 항상 그런 뭐 민주화의 열망이라든가 새 세상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소소하게 오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뭐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는데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많이 받아들이고 뭐 아직 맷집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꼭 곤란한 질문을 한 가지씩 준비해서 드려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그 지난주인 것 같은데 그 관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사실은 집안에서 이제 뜻하지 않게 좀 집안의 중심이 되는 역할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살림이 많아요. 이제 딸만 내신 집에 어머니 아버지 제사도 저희 집에서 지내고 하기 때문에 살림이 많고 해서 사실은
제가 관사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 관사라라는 의미를 보니까 그 관사라는 의미는 좀 공적인 의미고요. 시장님이 관사에서 산다라는 것은 공무의 연장선이지 일 개인이 뭐 살림살이 형편이 피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사는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여덕지 그 지금까지의 시장님들 내지는 군수님들이 뭐 이기수 군수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 원시장만 아니고는 다 그 관사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생활하신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보안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또 일을 해 나가는데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그 관사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그 관사가 뭐 시장이라는 최고의 어떤 그 자리에서 정말 시민들과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정치를 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저는 용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싫고 말고의 선택의 여지 없이 관사로 가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관사에 갔고요. 지금 어쨌든 간 공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관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특히 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시장이 갑질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어떤 관사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거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관사를 사실은 비워두는 게 맞다 하는 의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원들 사용하시는 분들을 그 뭐 굉장히 불우한 이웃인데 그 분들을 내쫓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시민들이 뭘 알아가는데 서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정확히 관사는 관사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공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관사를 쓰는 거에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매분이 많으시잖아요. 예, 딸만 넷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 기간에 참 인상적이었고 해서 예,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뭐 형제고 피부치니까 뭐 당연히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 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양진은 나의 그 동생과 같이 사는 남편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정치하는 그런 여주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돕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언니가 가끔 했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언니한테 정말 고맙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이해해주고 인정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보통 정치인이 당선되면 좀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100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초심을 잃지 않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4년 후가 일단은 이제 뭐 이제 초선 임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좀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신 거죠? 네,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비근한 예로 그 사람 시위원 때 그때 이제 국정화 반대하느라고 1인 시위를 시청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시위원 됐는데 시청 앞에서 그거 하냐고 이렇게 하니 그때 시의원으로서 이양진 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 더 잘하고 정말 제대로 되는 정치 해보려고 시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는 건데 내가 자리에 앉으려고 이런 거에 오르는 게 아니다. 더 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신대로 그것이 정말 여주를 위하고 여러 사람들이 사람 중심이 돼서 행복한 여주를 만드는 그런 소신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같이 옆에서 동반자가 돼주기도 하고 또는 옆에서 관리자가 돼주기도 하고 힘이 돼주기도 하고 하면서 옆에서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한살림 얘기로 돌아와서요. 근데 한살림 경기동부 이사장님이시니까요. 이제 더 포부가 있거나 이제 향후에 한살림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다, 어떤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여주 내에서도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회적 경제 또 사회적 공동체 이런 말들이 사실은 낯설었던 시대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함께 나누고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이가 되도록 한살림이 조금 더
앞서 나갔다면 그런 정말 우리 삶에 대해서 순환하고 지속 가능하고 생명을 지키고 자연을 지키고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한살림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살림은 이제 저희가 한 4억 정도 하는 조직이에요, 경기동부가. 그래서 이제 뭐 100억을 목표로 사업체가 이렇게 크는 것도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진정으로 좋은 제품과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생명을 지키고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그만하게 어떤 포부를 얘기한다면 정말 여주 지역에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조그만 힘이라도 될 수 있다면 같이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치인들의 가족은 상처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병시 한살림 경기동부 이사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정치인 이항진 시장의 부인으로서가 아닌 한살림 이사장으로서 더욱더 힘있게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